필리조선소 인수가 완료됐습니다. 심지어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의 주소까지 완전히 변경됐는데요. 한화가 지난 6월 20일 모회사 노르웨이 아커와 본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존스법 등으로 해외 기업의 자국 조선업 진출을 거부해왔던 미국이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에 양보한 것인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북미 조선 산업과 방산 시장에서 활약할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해양 산업의 선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대한민국 조선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801년) 설립된 필라델피아 해군조선소가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흔히 필리조선소의 역사를 30년 또는 220년 등 각기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유는 1995년까지 잘 운영되던 이 해군조선소가 냉전 종식 후 잠깐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폐쇄 후 2년 뒤인 1997년 필라델피아 해군조선소는 미정부와 노르웨이 기업 크바너의 합작으로 다시 운영되다가 2005년 크바너의 모기업이 아커그룹으로 합병되면서 아커필리 조선소로 사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커조선소의 사업 내용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해군 함정을 전문으로 만들던 조선소가 미국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PC선, 컨테이너선 등을 전문으로 건조하는 업체로 바뀌었으며 이외에도 미해군 수송함의 수리 및 개조 등 MRO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1억 달러, 한화 약 1,400억 원에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했는데요. 인수 경쟁에 호주 국적의 여러 기업이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수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술했듯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한 배여야 한다는 존스법을 열렬히 지지했던 미정부가 이번 계약에 큰 관심을 가진 것은 물론 한화의 인수를 지지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와 국방교역통제국은 한화의 인수안이 올라오자마자 1차에서 신속하게 확정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미국 정부가 한화그룹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 조선업 및 방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달 7일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한국 방위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조선업계는 여전히 고비용 구조와 낮은 생산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한화의 효율적이고 첨단화된 한국 조선 기술이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해군력은 놀랍게 성장했으며 그 기반은 엄청난 해군 함정 생산력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군함 생산력과 비교될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구축함 17척을 단 2년 만에 찍어냈는데요. 미국이었다면 6년 이상이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여기엔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저가 덤핑으로 세계 각국의 수주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반면 그동안 미국은 꾸준히 국방 예산을 줄여왔고 방산업체들에도 생산 비용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미국 자체적인 소요분이 워낙 막대한 데다 수출 시장 점유율 역시 독보적이다 보니 유럽처럼 방위산업 기반 자체가 박살나는 일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미국 방산업체들은 단기간에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잉여 생산 능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이번 필리조선소 인수전에서 호주가 한화와 경쟁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드렸는데요. 호주 역시 미국만큼이나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대립의 무게추가 중국으로 기울자 지리적으로 바다 한복판에서 고립된 호주는 바로 중국 해군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호주는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온 탓에 지역 방어에 중점을 둔 군사 전략을 유지해왔는데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굳이 대양 해군을 건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군축 기조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호주 인근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갔는데요.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호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두 나라의 대립은 극한까지 치달았습니다. 문제는 방위산업과 조선산업만큼 기본기가 중요한 산업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가 이번 인수에 참여한 이유이자
탈락한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군사 혈맹호주가 아닌 대한민국이란 실리를 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수백 년 역사의 조선업 역사를 가진 미국이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중국에 버금가는 생산 능력과 중국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라는 특성상 늘 잉여 생산 능력 확보를 중요시했고 제조업, 특히 조선업은 3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점유율이 53%의 중국에 대한민국이 밀렸다고 주장하지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제품이 고부가 선박이지만 중국은 물량 위주의 저가 수주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기술 역량은 대한민국이 독보적 1위라는 것인데요. 무작정 배수량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게 된 현대해전에서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민간 분야에서 얻은 노하우를 함정 설계와 제작에 적용하여 월등한 성능의 전투함정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대한민국의 구축함이 미국의 동급 체계보다 배수량이 더 높으면서도 도입 비용은 저렴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 해군이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에 주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초전도체와 초전도체를 이용한 선박 엔진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치는 독보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수함이 발달한 현대 해상전에서 하이브리드 엔진과 같은 신기술이 함정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례로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멀트급과 우리 해군의 FFG-2 대구급 호위함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 정부는 이번 인수를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내 조선업 활성화와 방위산업 강화 측면에서 한화의 투자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한화에게도 필리조선소 인수는 상당한 이득입니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필리조선소는 주로 상업 및 중형군함을 건조하는 데 주력해왔는데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근교에 위치한 이 조선소는 전략적으로 미국 동해안 주요 항구에 인접하여 물류와 군사적 요충지로 손꼽힙니다. 더구나 약 100에이커, 40만 평에 달하는 부지와 15만 평방미터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형 선박 및 군함 제작에 적합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큰 뜻을 펼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인데요. 또한 필리조선소는 최신 자동화 설비와 숙련된 기술자를 통해 미국 조선업계 내에서도 높은 품질과 신뢰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필리조선소는 전술했듯 주로 미 해군의 군수보급함 및 해양 수송선 제작을 담당하며 미 정부의 조달 프로젝트에서 꾸준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반 덕분에 필리조선소는 미국 내에서도 전략적 조선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조선소의 인수는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조선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 조선업계는 주로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집중해왔으나 이번 인수를 통해 북미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특히 현재 미국 조선업은 상업용 선박보다는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되는 선박의 비중이 높으며 미 정부 역시 해군 함정의 건조를 우선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방위 산업의 핵심인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미국 내 방위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화는 조선소를 활용해 미 해군의 차세대 함정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한국형 방위 기술을 미국 조선업계에 접목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해외 기업 진출의 걸림목이었던 미국 존스법을 역이용해 미 해군 함정 수주 및 유지 보수 등 MRO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이점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필리조선소 인수는 한국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는데요. 한화에 이어 HD 현대중공업 역시 미국과 호주 소재의 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해 현지 협의 중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중 하나가 될 텐데요. 필리조선소 인수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